젊었을 때는 할 말이 많았습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했고 내 생각이 맞다고 믿었습니다. 틀린 것 같으면 말해야 했고 아는 게 있으면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말을 아끼게 됩니다. 아니, 아껴야 한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뼈 아프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살면서 배운 것들, 침묵해야 하는 순간에 대해서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마음 편안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명절에 아들 집에 갔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사소한 일로 며느리와 말다툼이 붙었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지금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아마 손주 교육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을 말했고 며느리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예민했습니다. 피곤하기도 했고 뭔가 서운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한마디가 나갔습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주들은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더 말하려다가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 자리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한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한마디가요? 칼처럼 날카로웠던 그 한마디가요. 감정이 격할 때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화가 날수록 속상할수록 입을 닫아야 한다는 것을요. 말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하지만 상처는 나중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뒤로 저는 화가 나면 일단 숨을 쉽니다. 열을 세고 그래도 안 되면 자리를 피합니다. 말은 마음이 가라앉은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종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누군가 한 분이 자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사업이 안 돼서 힘들어해. 그 말을 듣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왜 그 사업을 시작했어? 처음부터 안 될 것 같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 표정이 굳어지더니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그분은 아들 걱정에 마음이 아파서 꺼낸 이야기였을 겁니다. 위로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위로는커녕 아들을 평가해버린 겁니다. 처음부터 안 될 것 같았다는 말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뒤로 그 어르신과 저 사이가 서먹해졌습니다. 인사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후회했습니다. 살다 보면 남의 상황을 쉽게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말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평가는 쉽지만 그 평가가 남기는 상처는 오래갑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친구 몇 명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라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한 친구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을요? 힘들었던 일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거?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내가 그때.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참을요.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시무룩해 보였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친구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들어달라고 꺼낸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가로채서 제 이야기로 바꿔버린 겁니다. 경청한다는 건 끝까지 듣는 겁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 겁니다. 나도 그래. 나는 이랬어. 하면서 화제를 돌리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이 다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겁니다.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저도 아직 잘 못합니다. 그래도 노력합니다. 말하고 싶은 걸 참고 일단 듣습니다. 상대방이 다 말할 때까지요.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예의라는 걸 이제야 압니다. 동창회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반가웠습니다. 술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자꾸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아들이 어느 대기업에 다닌다. 손주가 몇 명이다. 집을 어디에 샀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계속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엔 그래, 잘됐다 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듣기가 불편해졌습니다. 다른 친구들 표정도 비슷했습니다. 웃고는 있는데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화장실 간 사이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쟤는 만날 때마다 저래. 듣기 힘들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나는 어땠을까? 나도 저랬던 적 없을까? 생각해보니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아들 자랑, 손주 자랑을 했습니다. 잘 됐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듣는 사람에게는 불편함이었던 겁니다. 자랑은 마음속에 간직하면 됩니다. 기쁜 일은 혼자 기뻐하면 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사는 건 티가 납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오히려 초라해 보입니다. 그 뒤로 저는 자랑을 삼갑니다. 누가 물어보면 짧게 대답하고 먼저 꺼내지는 않습니다. 침묵 속에 품는 기쁨이 더 오래갑니다. 딸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딸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도와주러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가면 자꾸 말이 많아졌습니다. 아기,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이유식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해볼게. 딸은 처음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엄만데. 내 방식대로 해보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문득 생각났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알려주시려 할 때 어땠던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내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딸도 같은 마음이었던 겁니다. 조언이라고 생각했는데 딸에게는 잔소리였던 겁니다. 원하지도 않는 충고였던 겁니다. 그 뒤로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딸이 물어보면 대답합니다. 하지만 먼저 나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켜보는 것도 사랑입니다. 기다려주는 것도 도움입니다. 원하지 않는 조언은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요즘 저는 말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리에 가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할 말이 많았고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듣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할 말이 있는데 참으려니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참다 보니 이상하게 편해졌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듣게 됩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들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듣지 못했던 것들이요. 침묵에도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화가 나서 참는 침묵은 힘듭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위해 참는 침묵은 따뜻합니다. 내 말 대신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 내 생각 대신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 그게 나이 들어 배우는 침묵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직 연습 중입니다. 그래도 하루에 한 번쯤은 하려던 말을 삼켜봅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가 조금 더 평화로워집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는 둘이고 입은 하나인 데는 이유가 있다. 두 배로 듣고 절반만 말하라는 뜻이겠죠? 젊었을 때는 그 말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세상에는 말해야 할 때보다 침묵해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감정이 격할 때 입을 닫으면 관계가 지켜집니다. 남의 삶을 평가하지 않으면 상처가 줄어듭니다. 끝까지 들어주면 신뢰가 쌓입니다. 자랑을 삼가면 품위가 생깁니다. 원치 않는 조언을 하지 않으면 사랑이 전해집니다. 말의 무게를 아는, 침묵의 힘을 아는 것. 그게 나이 드는 것의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는 게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말을 아끼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입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 이 말을 하면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경우 말하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침묵은 무능이 아닙니다. 침묵은 배려입니다. 침묵은 지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여쭤봅니다. 오늘 하루 삼킨 말이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잘하신 겁니다. 그 침묵이 누군가를 지켜줬을 겁니다. 혹은 나 자신을 지켜줬을 겁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큰 힘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